네. 잠깐 이재필 전문가랑 얘기를 나눴는데 금산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그 치과 가는 거 무서워하셨다고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금산 전문가의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진행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수석 차석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이 최선호주인지 그리고 관심주인지 알아보는 내용이 조금 전에 나갔고요. 반도체뿐 아니라 제약주, 대선주, 자산주에서 큰 수익이 터질 수 있다라는 전략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오늘 금산 전문가의 방송 진행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스트리밍 따라가 주시고요. 그리고 내 종목 진단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 연결 분이셨는데 지금 급한 일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먼저 진단해 놓을게요. 한농화성 보유하신 분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19,100원에 매수를 해주시면서 비중은 8% 가지고 계시는 종목으로 오늘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한농화성 오늘 주가가 4거래일째 하락세를 띄었는데요. 1.6% 내린 11,14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한농화성 지금 시청자분께서 손실 크시죠? 30% 넘게 나오고 계시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뭐 지금 이 한농화선이 11,400원이니까 19,000원 떼시면 진짜로 뭐 손실이 많이 크시네요. 8,000원 이상 되니까 뭐 한 30% 이상 그 정도 손실이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지금 올해 분위기가 그랬었죠. 마치 여름이나 뭐 그럴 때도 2차 전지 안 갖고 있으면 뭐 진짜로 뭐 좀 모자란 그런 사람인 양 그렇게 몰고 가고 심지어는 그런 얘기들도 했었잖아요. 반도체 다 팔아져서 2차 전지 사라. 그런 얘기들도 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실제로 하신 분들 같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반도체 쪽 지금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2차 전지 쪽 양호한게 반토막 반토막 더 난 것들도 많죠.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이렇게 분위기에 좀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남들 다 저쪽으로 간다고 할 때 나는 반대로 갈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만 시장에 살아남아서 좀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분위기에 좀 휩쓸려서 봄에 2월 달에 10,000원대에서 30,000원대까지 갔으니까 너무 좀 이렇게 급등을 했던 뭐 그런 움직임이죠. 자, 근데 이 전고체 배터리가 일본 쪽에서도 개발을 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그렇게 가까이 있지가 않고 조금 먼 데에 있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이 분위기가 한번 확 이렇게 피어나야 이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좀 의미 있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까지도 뭐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뭐 그게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좀 실적을 조금 확인하고 매수를 하셨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 좀 이렇게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빠지더라도 기다리면 되게 좋은 그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근데 회복이 되고 그런데 이 실적이 안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고생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저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니까 뭐 한 7월 달 정도, 6월 달이나 7월 달 정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보면 1분기 실적은 나왔을 때입니다. 보면 1분기에 6억 정도 적자가 났죠. 뭐 2분기 실적은 그때 발표를 안 해서 못 보셨다고 하더라도 1분기에 적자 난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확인을 하셨어도 그냥 뭐 어느 정도 좀 사서 그냥 지금까지 대책 없이 이렇게 보유를 하진 않으셨을 것 같고요. 실적 부분들은 꼭 좀 체크를 해 가면서 보십시오. 자, 지금 이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뭐 말씀드렸듯이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입니다. 이 얘기를 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라면 여기 지금 전저점 찍은 자리요. 이 자리가 여기서 대량 거래 터진 자리, 이 자리하고 좀 이렇게 맞물리죠. 그래서 이 전저점 자리는 좀 지지력이 강한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이렇게 V자로 급반등하기는 지금 분위기상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이따 보면
이차 전지라고 계속 그러진 않을 테니까 좀 빠졌다가 올랐다가 조정받다가 또 끼가 있는 그런 종목, 그런 섹터가 2차 전지니까요. 좀 강하게 슈팅 나오는 구간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는 맞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좀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19,000원대 매수를 하셔서 사실 이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손절매도 1, 20%일 때, 20% 안쪽일 때 아무리 커도 그때 손절매지 30% 이상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이건 손절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와도 한 12,500원 선, 그 정도 선까지는 일단 지금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그거 이상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선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0원대 초반에서 좀 지지를 받은 자리가 있으니까 그 10,000원대 초반 정도는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12,500원에서 10,000원 사이 그 정도 박스권 흐름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정도 박스권 흐름이라면 시청자님은 19,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니까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는 아닐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단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2차 전지 흐름들 전체적으로 살아날 때까지 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2,500원에서 손절을 하지 마시고 더 기다려 볼까요? 손절이 가능하실까요? 19,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예. 손절이 안 되실 것 같아서요. 네네. 그래서 일단 저라면 12,500원 정도면 팔고 다른 종목 삽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19,000원대 매수를 하셔서 들고 있는 거라면 아마 이 가격 오셔도 손절을 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목표 주가를 그래서 얼마 잡는 게 좋을까요? 일단 12,500원 말씀드렸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지금 실적을 좀 확인하고 매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종목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적자를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배터리의 투자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종목으로 일단은 보유 의견에서 10,000원 선 초반의 지지력 보시면서 목표 주가 12,500원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에서 손절하시기 힘드시다면 배터리주의 움직임이 살아날 때까지 그리고 실적을 체크하면서 잘 좀 다독여 나가야 되는 종목이라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은 또 우리 채팅창에서 어여뻐라 라헬님과 조헬님 어여뻐라 라헬님과 조이님이신데요. 이 두 분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문의해 주셨습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시면서 두 분이 똑같이 이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어요. 이 종목이 오늘 8.06%가 하락하면서 156,6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5일선을 타면서 바닥을 확인하고 쭉 올라오다가 오늘 이 선을 이탈하면서 60일선에 일단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가능할까요? 자, 이거 길게 본다라면 매수하셔야죠. 근데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밥만 먹여주면 계속 얘기할 것 같은데요. 앞서서 7월 말쯤에 이 종목 예. 추천주로 또 방송에서 언급을 해주셔서 진짜 이때 딱 바닥 찍고 바로 쭉 올라갔어요. 2달 동안. 그때가 이 야인시대에서 추천했을 때가 9만 원대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작년에 추천드렸을 때는 2만 원대 초반이고요. 실제로 2만 1,000원에 매수를 해서 아직까지 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왜 안 팔겠습니까? 자, 지금, 이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목표가 막 이렇게 제시해드리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수백 배 올라왔어요. 이거 목표가 설정을 하고 고기 맞춰갖고 막 매매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분들 보유하실 수 있었을까요? 에코프로 한번 보십시오. 작년이란다. 2015년, 16년 이때 5,000원대 있던 주가였어요. 예. 근데 이게 150만 원 같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올라올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시대의 변화를 보셔야 돼요. 세상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인건비 이런 것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실업률 올라라 하고 있는데 실업률이 안 오르잖아요.
지금 이번 달에 10월 달은 조금 10월 달에 실업률이 약간 오르긴 올랐는데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저는 과거에 네이버 같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뭔 얘기냐? 그때 당시에 무슨 무슨 넷 이런 종목들, 이런 기업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한 종목이 대부분이고요. 딱 포탈 쪽에서 살아남은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하고 다음이죠. 다음은 카카오하고 합병을 해갖고 지금 카카오라는 이름으로 거래되고 있지만요. 자, 그 외의 종목들은 싹 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죽는 거고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긴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명인들의 복귀에서 두산 로보틱스하고 또 비교해서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협동 로봇 시장 전 세계 점유율 5위 기업입니다. 근데 그 점유율이 한 6% 정도밖에 안 돼요. 1위가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보틱스고 2위가 대만의 테크맨 로보틱스예요. 근데 1위 점유율이 4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위 빼고 나면 3위부터 그 밑에는 점유율이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뭘 따져봐야 되냐 하면 그 기업이 얼마나 좋은 기술력을 가졌느냐, 그리고 원가 경쟁력이 있느냐, 이거를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두산 로보틱스의 원가율,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어갑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 원가율이 50%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부품을 오준호 교수님 팀이 처음에 이족보행 로봇 휴보를 만들면서 그 부품들 전부 다 자기들이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다 습득을 했습니다. 주요 부품들 다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다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협동 로봇 기업들보다 한 20% 정도 싸게 팔아요. 그래도 원가율이 50%가 안 됩니다. 이런 기업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로보월드 2023이 있었는데 거기서 서빙 로봇을 출시를 했는데요. 이거를 중국 로봇에다가 가격을 맞췄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품을 다 내재화해서 자기들이 다 만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 식당 같은 데 가보시면 이 식당에 큰 데 보면 로봇이 돌아다니잖아요. 여기에 70%가 중국산입니다. 그거 사는 이유가, 중국산 사는 이유가 싸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중국산 로봇 그 가격에 맞췄다라면 이거 앞으로 우리나라에 보급될 거는 전부 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담당하게 될 거고요. 좀 있으면 모멘텀들도 좀 있습니다. 좀 있으면 삼성전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대한 계획을 올해 안에 발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술이 들어가겠죠. 여러 가지 그런 모멘텀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냥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님들 명인들의 복귀를 보시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또 드렸었어요. 여기서 우리 매수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우리 원금 회수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원금 회수한 거 또 샀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때 매수를 하셨으면 13만 원대였습니다. 그날도 13만 원대였으니까 명인들의 복귀 잘 보시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힌트는 충분히 얻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중장기 관점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니까요. 매수해서 다만 단타 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내려가는 대로 계속 좀 사모으시고, 그렇게 해서 길게 좀 보신다라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특별히 필요 없을까요? 저도 손절가는 지금 손절할 생각은 없고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많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매수도 하지도 않은 걸 손절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다른 분들은 그래도 좀 2만 원보다는 높게 사시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질문이 되게 애매해요. 매수하신 게 만약에 20만 원대 샀을 수도 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손절이라는 게 지금 현재 가격 근처에서 크게 차이 안 날 때, 그럴 때 손절을 하는 거지, 좀 너무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거는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이 가격을 깨면 손절을 쳐야 되는데 9만 원대 가격이요. 이걸 깨면 손절을 쳐야 되는데 그건 지금 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러니까 손절을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하시게 되면
분할 매수를 해서 분할 매수를 계속 하시란 얘기지. 뭐 이거를 뭐 지금 사갖고 뭐 얼마 아래로 빠지면 손절 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매수문이라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기술적으로 보면 9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손절을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대의 변화를 보고 투자할 종목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독보적인 기술력과 원가율을 따져봤을 때 역시 물량을 모아나갈 만한 종목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니까요. 매수 가능하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 채팅창에 오셔서 직접 글로 남겨주셔도 저희가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오르비텍이고요. 예. 3,500원에 10%요. 3,500원에 10% 비중이십니다. 네.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하기 전에는 매수가 근처까지 좀 희망이 보였는데 네.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1.82% 내린 3,240원 기록했습니다. 뭐 손실 크진 않으시고요.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언제 올라가려나 싶어가지고요. 네. 오르비텍이 정말 네. 꾸물꾸물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할지, 매수가 이상 가능할지 전략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자, 오늘 뭐 이 원전 관련주들도 다들 좀 안 좋았죠.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에서 SMR 관련되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을 중단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일 겁니다. 자금을 이렇게 조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워낙 고금리다 보니까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뭐 지금 완전한 중단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뒤로 이렇게 딜레이를 시켜서 내년이나 뭐 후년 정도 그때 좀 어떻게 하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다 좀 이렇게 좀 많이 하락했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다행인 게 그래도 비싸게 사질 않으셨어요. 저 위에서 비싸게 매수를 하질 않으셔서 그건 좀 다행입니다. 자, 지금 뭐 오르비텍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올해도 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좀 많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움직일 때 보면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손절이라는 거 얘기를 하려면 이런 경우는 손절이 얘기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뭐 매수하신 가격이 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으시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전저점 3,080원이라는 전저점이 보이죠. 이 가격은 생명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셔도 무방하고, 이런 경우에는 손절이 3,080원이라는 가격, 그러니까 뭐 잠깐 또 뭐 좀 무슨 일이 있으면 잠깐 또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손절가는 3,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 좀 반등이 나온다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전에 찍었던 자리 있죠. 보시게 되면 이 자리인데, 여기가 지금 제가 선을 이렇게 좀 그어놨는데요. 이 자리가 전저점 찍었던 자리, 막 여기 몇 번 찍었던 자리가 있죠. 그래서 전저점에서 지지받고 그러다가 지금 이거를 이때 깨고 내려간 상황이었습니다. 깨고 내려가서 지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게 전에 찍었던 자리, 이 지지를 받았던 자리, 이런 자리는 이제는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좀 보게 되면 한 3,8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위쪽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게 되면 목표가는 한 3,800원 정도, 그 정도로 설정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손절가는 3,000원 정도로 좀 명확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르비텍입니다. 원전 관련주 지지와 저항을 활용해서 전략 세울 수 있는 종목인데요. 전 저점 52주 신저가 부근입니다. 손절가는 3,000원 제시가 됐고 목표 주가는 3,800원입니다. 다음 시청자님은 또 유튜브 채팅창에 양봉축제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FNF홀딩스 25,100원에 샀습니다. 12% 비중이 있는데요. 본의 아니게 손실이 커지면서 장기 투자로 가고 있네요. 저점을
걸 찍은 듯 하는데 추가 매수를 하여 평단가를 낮춰가는 게 어떨까 합니다. 앞으로 전략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릴게요. 추가 매수나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합니다. 라고 자세하게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FNF 오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의 아닌 장기 투자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한 게 이 FNF 그룹주가 아닐까 싶어요. 예, 뭐 지금 올해 다른 쪽들 같은 경우는 뭐 2차전지 쪽이나 뭐 그런 쪽들도 좀 많이 올라왔다가 빠지기나 했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올해 들어서 올해 초에 주가가 한 3만 원대 그 정도였었는데 계속 밀리기만 했습니다. 장기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자, 지금은 뭐 우리 시청자님 보신 것처럼 어느 정도 바닥은 본 것 같습니다. 자, 이 실적 부분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뭐 1, 2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뭐 작년만큼은 안 되더라도요. 굉장히 좋은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지금 상황에서 조금 걱정해야 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나오고 뭐 맨날 적자나고 이런 기업들, 그리고 또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이자 비용도 커지고 비용 부담이 커지면 꼭 뭐 회사가 뭐 좀 어려워져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뭐 유상증자 이런 것들도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 FNF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채 비율도.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가격은 상당히 좀 길게 보신다라면 좀 되게 매력 있는 그런 가격이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하지만 이게 이 FNF 홀딩스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좀 급하게 움직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는 그런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경기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경제 성장률 올해 내년치 전부 다 하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0.1%씩.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경제를 살리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 미국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경기가 고점을 찍었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도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야, 이게 뭐 좀 많이 잘 나왔는데요. 꺼지기 전에 확 밝아지는 그런 촛불 같은 그런 거 아닐까라는 뭐 그런 생각도 조금 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은 그렇게 높아졌지만 경기 선행지수는 지금 미국이 18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좀 이 시간 투자를 필요로 하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뭐 시간 충분히 투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뭐 좀 쫓기듯이 그렇게 하셔서는 되게 어렵고요. 자, 추가 매수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매수할 때 지금 뭐 바로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조금 여기 22평선이 강하게 위쪽으로 좀 올라오고 있죠. 지금 현재 그 22평선 있는 자리는 한 15,6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뭐 조금씩 올라오고 있으니까 뭐 좀 있으면 15,700원, 800원 요 정도까지 올라오겠죠. 자, 그러면 22평선이 있는 자리 한 15,800원이나 뭐 그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만나는 자리가. 그럼 그 정도에서는 좀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추가 매수를 하시는데 지금 비중이 12%시잖아요. 여기서 12%를 한 번에 들어가 버리면 비중이 너무 커집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뭐 한 6% 정도 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요. 충분히 분할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6% 정도 한번 말씀드린 가격대 그 정도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해 보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6% 정도는 또 움직이는 모습 좀 봐서 또 추가 매수 시점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시간을 투자하실 수 있다라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경기가 조금만 회복된다라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뭐 25,000원 정도에 매수하셨는데 그 정도 가격까지는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니까 요거를 추가 매수를 하면 이 단가가 낮아질 테니까요. 충분히 수익으로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25,000원 잡을까요? 예, 그 정도 잡으시면 되겠네요. 예, FNF 홀딩스입니다. 긴 관점에서 매력 있는 가격은 맞지만 주가 무거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확실성 부담되고 있는데요. 추가 매수 가능한 가격은 15,800원 선에서 6% 비중 담아주시고요. 나머지 6% 비중 또 분할 매수해 나가시면 됩니다. 목표 주가는 25,000원, 충분한 시간 있으시다면 분할 매수해서 추가 매수 가능한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KG 케미칼입니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네, 8,600에 10%예요. 예,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이거 다시 좀 여기서 추가 매수 했으면 어떡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KG 케미칼입니다. 연초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바닥 찍더니 그 연중에 4월에 이 13,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종가는 6,250원입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자, 뭐 일단 기업 자체는 그렇게 문제 있거나 그런 기업은 아닌데요. 이 비료 회사가 그렇게 추가 매수를 할 만큼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업종인가라는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하긴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이 비료 쪽 같은 경우는 저 하반기가 비수기죠. 그리고 성수기가 뭐 올해 1분기, 2분기 이때가 가장 성수기인데요. 그때 되면 주가가 뭐 지금 조금 좀 괜찮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엘니뇨 현상이 올해 되게 많이 극심했는데요. 이게 내년까지도 엘니뇨 현상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한쪽에서는 가뭄, 한쪽에서는 홍수 막 이렇게 자연재해로 인해 갖고 뭐 이 곡물값 이런 것들도 좀 들썩거릴 가능성도 있고요. 또 러시아가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오는 것들을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남부의 오데사 항구 그쪽이 곡물 수출을 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그런 터미널인데요. 그쪽에 좀 공격을 가해서 우크라이나 그 민간 상선이 좀 타격을 입었다라는 그런 소식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곡물가 뭐 요런 것들 보면 조금 내년에 조금 시간을 기다리신다라면 성수기에 접어들 때 뭐 고전에도 좀 움직일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근데 8,600원에 매수를 하셔갖고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해서 좀 같이 빠져나오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자, 비중이 10% 정도시라면 비료주에 10% 이상 담는다라는 게 조금 좀 그렇긴 한데요. 일단 손실 없이 빠져나오시는 게 목적이다라면 가능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8,600원이니까 지금 6,250원이니까 지금 10% 매수하신 것만큼 매수를 하신다라면 한 7,000 한 4,500원 정도 그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일단 추가 매수를 여기서 빠져나오시고 싶어 그러신다라면 추가 매수를 해 보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 비중을 너무 많이 치를 그럴 업종은 아니니까 추가 매수를 하시되 좀 움직여서 평균 단가 이상으로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평균 단가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추가 매수한 거 그거는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나머지만 좀 더 들고 가면 그게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인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단가 낮추시고요. 7,500원 정도 이상 되게 되면 저항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추가 매수한 것만 매도하고 나머지는 들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 목표 주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최종 목표가 나는 그냥 지금 8,000 요 손에 오면은 좀 매도할까 하고 좀 기다리는 중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하시면서 그 비중을 7,500원에 한 번 더시고 그리고 8,000원 넘어갈 때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좋았어요.
네, KG케미칼 비료 하반기가 비수기라는 점 감안을 하시면서 내년 상반기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략 정리해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장성원 님이십니다. 덕산 하이메탈을 7,080원에 10% 비중 가지고 계시는데요. 오늘 3거래일 만에 반등 나오면서 6,990원 기록했습니다. 7,000원 놓고 등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은 7,000원 바로 위에 매수가가 있으시네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자,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도 일단 뭐 바닥은 지금 단기적인 바닥은 본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런 자리가 좀 지지가 잘 되는 자리예요. 보시면 여기도 자, 이쪽에서 한참 이렇게 옆으로 기었던 그런 자리 근처에서 이쪽에서도 뭐 한참 이렇게 기고 옆으로 거래량이 되게 많았던 자리죠. 그 가격 근처에서도 이번에 지지를 받았는데요. 자, 뭐 이 부분이 좀 지금 이 제일 아래 깔려 있는 선이 242평선이 제일 아래에 이렇게 깔려 있는데요. 자, 거기서는 지지력을 좀 강하게 나타내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이 OLED 소재 쪽하고 그다음 숄더볼 같은 것들 그런 거 하는 기업인데요. 업황 자체는 반도체 쪽도 지금 뭐 삼성전자가 뭐 내년 2분기 정도 그때부터는 아마 좀 감사한 증산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뭐 그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업황 자체도 바닥을 찍고 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자, 충분히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시청자님이 단기로 매매를 하신 건지 중장기로 보고 매수를 하신 건지 그 부분은 약간 궁금한데요. 그렇게 큰 가격 차이가 없는 걸 보니까 지금 현재에서 좀 그렇게 좀 오래되진 않으신 것 같으니까 뭐 긴 관점 이런 관점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좀 긴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지금 요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여기 좁은 박스권 움직임일 것 같아요. 위에서는 내려오고 있는 저 62평선이 17,200원 정도에 걸려 있고요. 아래로는 242평선이 6,500원 정도에 걸려 있으니까 한 700원 정도, 그 정도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 업황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니까 위에 있는 저항선, 요걸 좀 돌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자, 그게 돌파가 된다라면 뭐 단기적으로는 한 8,000원 정도까지도 좀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손절가를 좀 설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여기 5,930원을 찍은 자리가 있네요. 이 가격은 꼭 지켜줘야 되는 가격이죠. 그래서 5,930원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겠고 목표가는 한 8,000원 정도 보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덕산 하이메탈 OLED 소재와 반도체 패키징 재료인 솔더볼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좁은 박스권 등락 예상되고 있는데요. 업황 개선 시그널이 나온다면 이 저항선을 뚫을 가능성이 있고요. 단기적인 목표 주가로 8,000원, 손절가는 5,930원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의 종목들을 진단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 포인트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도 뭐 실적이나 경제 지표 또 여러 일정들 놓여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 일단 다음 주에는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죠.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조금 걸리는 부분은 미국의 부채 한도가 지금 그때 뭐 임시 예산안으로 통과가 돼서 11월 17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예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제 생각에는 좀 미국이 정부가 셧다운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긴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그 민주당 하원 의장이 그 해임된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너무 정부 편을 들어서 뭐 한 거 아니냐. 그래갖고 뭐 해임 건의안도 상정된 거고 그게 통과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하원 의장이 되신 분이 트럼프 쪽이에요. 트럼프한테 뭐 트럼프의 과거에 뭐 일했을 때 변호인단에 속해 있기도 했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셧다운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셧다운이 됐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 전까지는 조금 영향이 있는데 막상 셧다운이 돼버리면
또 큰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어디서 뭐 숨겨놓은 돈 쓰면서 뭐 그렇게 살림을 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다음 주 증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자, 지금 뭐 그런 부분들 있죠. 나스닥 기준으로 9일 연속 올랐다가 오늘 아침에 끝난 장이 첫 조정을 받았어요. 그럼 뭐 하루 이틀 조정을 더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 조정을 받는다라면 요거는 다시 주 후반에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가 옵션 만기였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다음 주 금요일이 옵션 만기예요. 지금 이 10월 달 옵션 만기가 미국 얘기입니다. 10월 20일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주가가 한번 쭉 빠졌다가 확 들어올린 상태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뭐 지금 현재 상황하고 한번 놨다가 들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가가 빠진다라면 이거를 계속해서 좀 이렇게 빼거나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만약에 주 초에 조정이 있으면 주 후반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고요. 또 주 초반에 만약에 뭐 하루 쉬고 또 이렇게 좀 올라간다라면 이 만기 관련해 갖고 조정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거는 뭐 그 핑계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셧다운에 대한 뭐 그런 우려감으로 빠졌다. 뭐 미국 시장 빠지면 그렇게 핑계를 대면 되겠죠. 만약에 올라가면 뭐 에이펙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게 뭐 그런 걸 눌렀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하고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뭐 오늘 저녁에 보시고 미국 시장 보시고요. 오늘은 장 다 끝났으니까 미국 시장 보시고 만약에 추가로 뭐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겁낼 건 없습니다. 주 초반 정도에 하락을 한다라면 이거는 되돌리는 그런 하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다음 주에 우리나라에도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물어보시는 분 계셨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다음 주 정도의 모멘텀이 로봇 관련해서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이 나와요. 요거는 국회에서 통과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시행령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11월 17일에 발표가 예정이에요. 다음 주 금요일 발표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이 포함될 거예요. 도로가 아니라 이 인도 같은데 이런데 자율주행 로봇이 이렇게 좀 나올 수 있게 허용해주는 그런 규제 같은 것도 풀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로봇 관련해서 핵심주에 대해서는 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니까 다음 주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 한 해의 흐름을 정말 잘 대응을 해주셔서 아마 또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들이 질문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계속 전략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 미스터 진단 의뢰받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종목 진단 꼭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요. 02-2128-3388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밤 9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미스터 진단, 이 종목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종목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국매도 전면 금지 랠리 이후의 조정이었고요. 다음 주 시장도 좀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